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모든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떨까요? 테슬라 공장이 멈추고 애플의 아이폰 생산 라인이 서고 미국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가 텅 비게 될 겁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지난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 현실을 보여줬거든요. 한국 기술자 300명이 구금되자마자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기술력의 진실입니다. 충격적인 구금 사건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무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바로 여기서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전기차 혁명의 심장부죠.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완공되면 8,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지역 최대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시나요? 무려 30%가 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2위, SK온은 4위, 삼성 SDI는 6위입니다. 글로벌 톱10에 한국 기업 3곳이 모두 들어가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인 겁니다. 테슬라, GM, 포드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300명의 기술자가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지금 복잡한 심정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이 절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종속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제조업은 수십 년간 쇠퇴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을 주도했던 미국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외치며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투자는 빨리 하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그 투자를 실현할 비자 시스템은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전문직 비자 발급은 까다롭게 하면서 출장 비자로 와서 복잡한 기술 업무를 처리하라는 식이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H-1B 같은 전문직 비자 거부율이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비일 비자나 ESTA로 기술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워싱턴 포스트도 이런 상황을 두고 외자 유치를 원하면서 필수 인력의 합법적 경로는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두를 해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죠. 9월 4일 현지 시간 500명의 단속 요원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CNN은 이 장면을 전쟁터나 다름없었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번 단속을 폭력범 추방과 무관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지아 민주당도 정치적 동기의 공포 전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노동총연맹은 과시적 단속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집행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고, 전미자동차 노조는 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도급 착취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속 당일 공사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납기 불확실성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역 고용과 세수에도 직격탄이었죠. 한국 기술자 한 명 한 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을 겁니다. 큰일 날까봐 쉬쉬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우리에게는 강력한 카드들이 있거든요. K-배터리만이 아닙니다. K-반도체, K-조선, K-원전까지 미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죠.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는 K-방산을 대량 도입했고, 체코는 K-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방적 투자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부 투자로 가야 해요. 투자는 단계별로 하고 각 단계마다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한 전문 인력 비자 협정도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협력,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의존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조선업에서는 한국 3사가 전 세계 수주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원전 기술로는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세계를 놀라게 했죠. K-컬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BTS, 블랙핑크부터 오징어 게임, 기생충까지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런 성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 배터리 기술이 있어야 전기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 기술은 LNG 운반선으로 에너지 운송의 핵심이 되었고, 원전 기술은 탄소 중립 시대의 열쇠가 되었죠. 이 모든 기술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코리아 테크놀로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으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첨단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 세계 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1953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룬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300명의 기술자분들이 겪은 일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죠. 하지만 그분들이 보여준 건 우리의 기술력과 가치였습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IMF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K-컬처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K- 기술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긍심도 함께 지켜져야 하죠.
앞으로는 당당한 파트너십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존엄과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관계 말입니다. 굽신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술 강국, 당당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 자립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죠. 둘째, 전략적 투자 협상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 투자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부 투자로 가야 해요.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고 기술 이전과 인력 교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다변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와 경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의 자긍심과 단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당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술 강국 코리아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있습니다. 300명의 기술자가 증명한 것은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은 결국 대한민국 기술력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 이제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찹니다. 당당한 기술 강국,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있다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민의 자긍심, 그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찬 내일, 그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